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행자님이다,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재미없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또 반겨주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항상 너무나 또 감사하게 듣고 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직접 친구는 아니고, 네. 친구의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 하이브리드죠. 네, 하이브리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의 여행자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주인공을 똘비라고 할게요. 네. 이 똘비가 전역을 하고 생애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매일 친구들이 놀러와서 술판이 벌어지니까 그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갖고 여자친구를 만들면 이것들이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주 안 놀러 오겠다 싶었대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데이트도 하고 하다가 여자친구를 갑순이라고 할게요. 갑순이가 놀러 왔는데 똘비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강아지도 되게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대요. 잘 지내고 좋아하고 그러고 참 되게 좋다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근데 놀러 올 때마다 네. 뭔가 물건을 하나씩 놓고 가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당시 똘비는 어렸으니까 여자친구가 물건을 놓고 왔다는 건 물건을 찾으러 올 겸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뭐 특별히 불만은 없었대요. 오히려 좋아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다시 놀러 오면은 저번에 자기 이거 놓고 왔었어 라고 하면은 맞다 하고 가져가면서 오히려 또 다른 거 놓고 가고 그런 일이 좀 반복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점점 찾아가는 주기가 늘어나서 이 물건이 좀 쌓이니까 똘비가 한쪽 서랍장에다가 그 갑순이의 물건들을 냅뒀던 거예요. 필요하면 찾아가겠지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똘비가 갑순이하고 한번 싸웠었대요. 한번 싸우고 나서 헤어지네 마네 하다가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하러 갔다가 그때 당시엔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고 딱 집에 왔는데 그 강아지를 해피라고 하면 알바 끝나고 왔는데 해피가 죽어 있었대요. 그래갖고 뭔 일인가 하고 막 가서 봤더니 그 해피가 먹는 사료 근처에 똘비가 자주 먹는 초콜릿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콜릿 중에 이거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건데 옛날에 카카오 80몇 90몇 이렇게 해가지고 언뜻 보면 강아지 사료같이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똘비가 또 어떤 캐릭터냐면 그 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이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물건들의 위치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들어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보기엔 진짜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건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똘비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내가 초콜릿을 이쪽에다 뒀었나 하고 맨 처음에 자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해서 엄청 자책을 했대요. 그리고 갑순이가 또 위로를 해주면서 결국은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만났는데 그날부터 뭔가 똘비가 조금 느낌이 쎄했대요. 집에서. 근데 똘비가 또 귀신이 있다는 거를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안 무서워해요. 왜냐면 얘가 믿는 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한다. 왜냐면 어렸어도 귀신을 조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잘 보는 편이었대요. 자기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거나 많이 피곤해지면 보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귀신 중에 인간을 해할 수 있는 귀신은 단 한 명도 없다 해요. 귀신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얘는 나를 절대 해할 수 없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혼자 좀 쉬고 있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난다든가 TV가 혼자 켜졌다 꺼졌다 한다든가 그냥 귀신이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만 거예요. 오히려 좀 과장 못해도 퇴근하고 오면 늘 혼자 있는 집이었는데 뭔가 같이 사는 느낌이고 포근한 느낌도 날 정도였대요. 다만 잘 때 나면은 조금 신경 쓰이고 소름 돋긴 했어도 그래도 귀신들은 날 절대 해할 수 없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대요 사실.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얘가 집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반신욕을 하다 보면은 몸을 전체를 욕조에 담글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사람이 잠수하는 느낌으로. 그거를 쓱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지금 그게 그때 되게 무서웠다 했거든요. 그 조금만 욕조에서 잠깐 자기가 몸을 담갔는데 약간 천장을 보면서 잠수를 한 거죠. 근데 순간 뭐가 자기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났대요. 그러면서 어프어프하고 정신 못 차려 빨리 막 온몸을 막 혼자 사는데 그러고 있다 죽으면은 개죽음이잖아요. 근데 언뜻 보이는 게 자기 손 외에 다른 손 같은 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고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푸억 하면서 나왔고
먹은 물 막 뱉으면서 있는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대요. 아, 귀신이었나? 방금 이게?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뭐지? 지금 자기가 피곤해서 순간 잠들었던 건가? 진짜 네. 귀신이 날 공격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대충 뒷정리를 하고 나와서 그날은 잘 때 좀 무서웠대요. 그때부터 이게 사람이 공포가 생긴 거야.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귀신들은 네. 인간을 공격하는 건 없었는데 이게 사실 내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귀신이 사람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졌대요. 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뭐 자기가 잘라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전엔 조금 더 신경 안 쓰던 부엌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든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든 이러면 전에는 아 시끄러운데 그냥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거나 아무것도 없는 빈 호흡에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자거나 그랬는데 부엌엔 칼이 있는데 그때 그 귀신이 칼로 났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무서워지고 막 그런 거 되게 신경 쓰면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집 가기가 조금씩 무서웠대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또 자고 있는데 자기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가지고 나가서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고 딱 방으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똘비네 방 구조가 똘기가 제 자는 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침대 머리 쪽 바로 위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대요. 근데 그 벽걸이 에어컨에 한 5-6명이 매달려서 낑낑대고 있더래요. 이걸 떨어뜨리려고. 그 똘비가 너무 놀래갖고 그렇게 선명하게 귀신을 본 적은 없었나 봐요. 너무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야이씨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5명의 귀신이 자기를 동시에 딱 하고 쳐다보면서 씩 웃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차 싶었대요. 그러더니 자기를 쓱 다시 보더래요. 그때 당시에 똘비는 뭐지? 하면서 아차 싶었는데 얘네가 쓱 내려오더니 자기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지 말라고 막 하고 있는데 한 2-3명이 에어컨을 떼고 있고 2-3명이 내려왔는데 그 2-3명의 에어컨을 결국엔 떨어뜨렸고 그 에어컨에 자기가 머리가 찌는 걸 보면서 깼대요. 그러면서 확 깨고 이런 꿈은 처음이니까 너무 무섭다 하면서 일단 방에서 나가자 하고 딱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가는데 에어컨이 진짜로 떨어졌대요. 그걸 보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대충 챙겨 입고 나와가지고 집 앞에 24시간 카페들이 꽤 있었으니까 일단 카페를 가서 마시면서 생각을 했대요. 지금 저게 우연일까 진짜일까. 그리고 일단 와중에 또 무섭기도 하고 또 혼자 어쨌든 새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가 나왔고 뭔 일이냐 이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제 친구가 훈이었거든요. 제 얘기에 종종 나오는 그 훈이가 걔 친구인데 그때는 똘순이랑 저랑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라 무당을 찾아가 봐라. 너 어차피 귀신은 믿는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근데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나 있다고. 나 주변에 진짜 내게 하나 있다고. 그 얘기가 나와서 똘순이를 만났대요. 셋이서 딱 만났는데 똘순이가 되게 짜증나 하고 있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또 애를 보는데 애가 되게 선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대요. 되게 선한 애가 지금 뭔가 집을 잘못 들어갔구나 해갖고 그래 그냥 이런 선한 애는 좀 도와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니네 집에 가보자 하고 집을 갔는데 그 느낌이 되게 신기했대요. 자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집주인이 먼저. 분명히 빈집이에요. 근데 혹시 그 느낌 아세요? 학교 교실 같은데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선생님이 갑자기 쾅쾅 하면서 들어오면은 순간 다 조용해지면서 선생님을 쳐다보잖아요. 그 느낌이 훈순이가 마지막에 딱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 확 났대요. 빈집에서. 그리고 하고 있고 훈이는 그런 걸 아예 못 느끼고 이러니까 왜? 아니야 이러고 똘순이가 쓱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래요. 너 동물 좋아해? 이러니까 똘비가 나 동물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아 짐승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쓱 보다가 똘비를 가만히 보더니 얘가 이럴 애는 아닌데? 이러더래요. 똘비가 뭐 때문이냐고. 그래서 일단은 좀 보겠다고 쑥 들어보다가 소파 옆에 한 장소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 좀 보다 거기만 빤히 쳐다보더니 똘순이가 이게 영물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리가 그 해피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예요. 해피의 소파 같은? 항상 해피가 거기서 누워있거나 앉아있던 그 자리인데 보더니 예전에는 그 똘비 입장에서는 똘순이가 훈이한테 친구니까 들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 강아지를 키운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보더니 되게 신기하긴 하다고. 보통 원래 이런 거 흰색 강아지가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얘는 누런 애가 이걸 하는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되게 놀란 거예요. 진짜 있냐고? 해피가 진짜 있냐고? 했더니 얘 이름이 해피야? 하니까 혹시 그럼 대화도 되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막 웃더니 사람이랑 짐승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 얘네 죽었어도 짐승이라고. 그래서 동물 귀신이 무서운 게 대화가 안 통한다고 얘네는.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좀 그냥 보고 추측을 해야 된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좀 보자 이러고 쓱 있는데 거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거실 쪽으로 쓱 돌아보더니 다시 그 자리를 보다가 방 쪽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떨어져 있던 에어컨 쪽을 쓱 보더니 다시 나와갖고 현관문 쪽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문을 이렇게 딱 하고 열어주더래요. 오, 되게 신기하네 하고 문을 딱 다시 닫더래요. 뭐냐 했더니 그 강아지가 참 대단하다. 니네 집에 지금 뭔가 되게 많은데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 되게 신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일단 이걸 대충은 알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나도 이모랑 얘기를 좀 해보겠다. 다음에 다시 또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또 뭔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를 해라 하고. 알겠다 고맙다 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다가 세 명이서 나오다가 갑순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똘비가 여기까지만 데려다주고 올 테니까 자기 먼저 올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똘순이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야지 우리끼리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럴래? 하고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또 보자 이러고 빠이빠이 했대요. 걔네가 딱 올라가는 거 보자마자 훈이한테 얘기했대요.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 여자친구한테 방금 내가 한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왜 애가 빨리 그렇게 말하라고 일단 전화를 해서 방금 걔가 네 여자친구한테 뭐 니네 집에 귀신이 있네 동물 귀신이 많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똘비 입장에서는 굳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알겠다 하고 말았대요. 훈이가 이제 똘순이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고 나서 똘순이가 네 친구 걔 여자친구랑 빨리 헤어지라고 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했더니 안 그럼 네 친구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제 여자친구 때문에 쟤 지금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라고. 나중에 뭐 내가 직접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할까봐 친하지도 않은데 말하기 좀 그래도 그냥 안 했는데 그냥 네가 나중에 돌려 말해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네 친구 진짜 죽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훈이가 그 똘비를 따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돌려 말을 했대요. 여자친구 뭐 느낌이 좀 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똘비라는 애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면서 막 뭐라 했대요. 그러니까 훈이가 아니 내가 그렇게 느낌이 아니고 그때 갔던 그 무당 걔가 네 여자친구랑 붙어있으면 너 죽는데 걔 때문에 지금 너가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도 미친 아니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어쨌든 전달해주라 했으니까 전달했다. 뭔 일 안 생기면은 걔가 뭐 잘못 본 거고 뭔 일 생기면은 네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싸웠대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지났나? 1, 2년 지나서 오랜만에 그때 당시에는 페북에서 인스타로 좀 많이 넘어와 있던 상태거든요. 인스타에 걔가 사진을 새로 올렸는데 그게 다른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헤어졌구나 하고 있었는데 야 걔랑 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똘순이가 잘했네. 그럼 걔랑 조만간 술자리 한번 만들려고 이제는 말해줄 수 있지 않냐고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걔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 내 말 듣고 헤어진 거냐고. 그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에 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똘순이한테 근데 왜 헤어지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너도 대충 알지 않아?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똘비가 되게 당황했다가 가만히 숫자를 놓더니 그럼 그때 왜 말 안 해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때 우리 처음 봤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너 믿었을 거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그때 나 못 믿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훈이가 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 여자친구가 똘비한테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했고 강아지도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똘비 여자친구가 자기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는 뭘 먹으면 죽는다. 고양이는 뭘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해 이러고 봤는데 갑순이가 이런 거 먹으면 죽는데 이런 건 안 먹게 조심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구나. 그렇지 알고 있으면 조심하고 좋지 이러고 말았대요. 그리고 똘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갑순이네 집에 놀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갑순이가 항상 똘비네 집에 놀러 왔었어요. 똘비는 오늘은 자기 집 가볼까 이러면은 자기네 집 뭐 청소가 안 돼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좀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똘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연한 지 꽤 됐는데 한 번쯤 그냥 청소하고 불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말은 안 했대요. 어쨌든 그렇게 잘 만나고 있다가 갑순이 옛날 핸드폰에 사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같은 걸 막 넘겨서 보는데 동물이랑 찍은 사진이 되게 많더래요.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되게 많더래요. 그래서 되게 이거 뭐냐고 이거 동물들 다 뭐야 했더니 뭐 유기견, 유기묘 이런 보호소 있잖아요. 거기도 봉사활동 하다가 찍은 사진이라고. 거기서 입양도 하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입양도 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집에 동물이 꽤 많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대요. 근데 갑순이는 항상 얘 말이 사실이라면 동물이 많아야 되는데 집에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긴 했대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좀 섞었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또 대판 싸우고 막 얘기하는데 이 갑순이가 흥분해가지고 너가 뭐 이딴 식으로 말하니까 해피한테 내가 초콜릿 먹인 거라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이전에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 그 여자친구가 두고 간 물건들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물건들 중에 해피한테 선물로 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똘순이가 그때 왔을 때 더 서랍장에 있는 물건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해. 이 집에서 빨리 빼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예. 여자친구 물건 함부로 버릴 순 없고 대신 여자친구가 선물로 줬던 그 물건들은 버리려고 다 모아놨대요. 아 이제 뭐 해피에 관련된 물건은 다 버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 막 화를 내더래요. 막 그러면서 싸우다가 갑순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해피를 자기가 초콜릿 먹어도 죽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똘비가 너 화난 거 알겠고 흥분한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순이가 막 웃으면서 너 진짜로 네가 그 사료랑 그거 같이 둬서 걔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네 그날 알바라고 갔을 때 내가 거기다 풀어놓은 거라고. 네 엿 먹으라고. 그때도 네가 막 이 난리 이제 하고 하니까 내가 너무 빡쳐서 열받아서 그렇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맨 처음에 인 줄 알았대요. 이거를 지금 나한테 왜 얘기하지?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나? 근데 어차피 증거도 없고 얘가 파출소 이런 데 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면서 갑순이가 막 하다가 그냥 물 쾅 하고 닫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인가 하고 야 그 물건 다 버릴 거 버리고 물건은 가져가라고.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 주소는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물건을 다 싸가지고 집에 갖다 주려고 집을 딱 찾아갔대요. 노는데 집 문 앞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썩은 냄새가 엄청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 얘가 청소가 안 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아 뭐 좀 내가 빨리 헤어지길 잘했다. 완전 X였다 하고 물건을 던져놓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다. 그러니까 똘순이가 듣고 있다가 아 그것만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이제 나는 내가 말 다 했고 너가 그때 왜 헤어지려는지 말해달라. 그때 똘순이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고양이고 강아지고 엄청 많더래요. 근데 얘네가 무슨 고양이랑 강아지랑 귀신 본다 물어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이 정말 많은 고양이 귀신이랑 강아지 귀신들이 동네에 있는 잡귀들이랑 잡귀들은 다 물어왔다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 잡귀들 중에 대부분은 일단 얘네한테 딸려오긴 했는데 딱히 여기 나갈 생각은 없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오다 보니까 이 귀신들 중에 몇몇이 이 집을 자기 터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를 공격하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해피의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키우던 강아지? 그 시바견이 얘네가 예를 들어서 똘비를 죽일 듯이 뭐 눈이 시뻘개서 노려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와서 물고 문 쪽으로 끌고 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침대 쪽에 똘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하는 뭔가 좀 빨리 해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한 둘 정도가 있었는데 해피가 목덜미를 물건 종아리를 막 다리를 물고 어디 막 사방을 막 물어 뜯고 하면서 문 쪽으로 끌고 몰더래요. 그리고 문 쪽을 보니까 그런 애들이 한 4-5개가 또 있더래요. 해피가 문을 못 여니까 자기가 문을 열어주니까 귀신들이 이를 갈면서 도망가더래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문을 열어주면 네. 집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의 고양이랑 개가 와르르 나갔다가 똘비가 또 들어올 때 문 열 거 아니에요? 와르르 잡기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는 다른 귀신들 아예 신경도 안 쓴대요. 그냥 내 주인인 똘비를 해하려는 귀신만 보이면 짖고 물어 뜯고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똘비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영물이다 되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내려와서 1층에서 여자친구 마주쳤다 했잖아요. 내려와서 딱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게 아니라 그 빌라단지 바깥에 나오다가 마주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빌라단지 주변에 얘네 집에도 봤던 고양이랑 개들이 막 귀신들을 알고 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예. 다 이런 잡귀들만 물고 있던 애들이 딱 여자친구랑 마주치자마자 갈고 오던 귀신들 다 놓고 여자친구만 미친 듯이 노려보면서 으르렁하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랑 따로 들어가 보라고 우리끼리 간다고 하고 둘이 딱 그 다시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고양이랑 개들이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좀 악독해 보이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예. 일반 잡귀는 잡귀인데 악귀라고 하기엔 좀 약하긴 하지만 악한 기운이 좀 있어 보이는 귀신들로 다 물고 그런 귀신들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아 쟤네가 지금 뿔비를 타겟으로 게 아니라 지금 저 여자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여자애를 보는 순간 애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대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고양이와 개 귀신들이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여자애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자애가 무단기가 있건 뭐가 있건 그런 건가 싶었는데 예. 여자가 들어가는 걸 보고 푸니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똘비한테.
전화하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 단어를 모르는데 하여튼 딱 그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뭔가 영화 필름처럼 타타타타탁 하고 보인대요. 예. 근데 얘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좀 해하는 그런 게 순간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똘비가 붙어있으면 똘비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었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술자리가 끝났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도 전역을 하고 똘순이랑 이런저런 연락이 끊기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훈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똘비 알지? 그러니까 친하진 않은데 알긴 하지 했더니 너 똘비 옛날 여자친구 알아? 했더니 모른다고. 왜? 했더니 그 여자친구 똘순이가 헤어지라고 해서 똘비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막 헤어지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야 그 여자 이미 사고 쳤다고. 뭔 사고 쳤는데? 하고 보니까 이 여자의 집 앞에 물건으로 갔을 때 썩은 냄새가 난다 했잖아요. 똘순이가 그 말 했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상하게 그 수많은 개랑 고양이들 중에 다 새끼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좀 나이 먹고 시켜서 사람으로 치면 천수를 누리고 죽은 애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해피는 천수를 누리고 죽은 게 딱 보이는데 걔네들 중에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다 새끼들이었다고. 근데 그 여자애가 이웃집에서 신고를 이런 걸 많이 했겠죠. 예. 어쨌든 자기 집은 아니었고 새 들어갔던 거니까 신고도 들어오고 집주인이랑 싸우고 하니까 집을 뺐겠죠. 딱 빼고 딱 들어갔는데 얘가 그 유기견, 유기묘 이런 보호소를 가잖아요. 거기서 고양이랑 강아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조금만 병들거나 자기가 너무너무 귀여워하는 그 새끼가 아니라 조금 크면 새끼 특유의 귀여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버리면은 또 이게 그 보호소에서 더 이상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소에다가는 자기가 케어한다고 케어했는데 왜냐면 보호소에는 유기견, 유기묘가 많다 보니까 어디 다쳤거나 어디 이미 병이 있거나 이런 애들이 좀 많대요. 케어한다고 케어했는데 결국에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근데 그거 케어한다고 돈 많이 쓰시지 않았냐고 어쩌겠냐고 내가 그래도 데리고 온 건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데리고 오고 죽이고를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새끼가 더 이상 아니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아니냐고 진짜 잘해줬다. 그러니까 막 똘순이 진짜 대박이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여자의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 훈이란 애가 너 저번에 그 동물들 죽였던 걔 생각나냐고 갑순이. 예. 걔 왜? 걔 또 새로운 소식 또 대박이라고. 왜 했더니 자기가 이걸 똘비한테 들었대요. 예. 똘비가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걔한테 뭐 조금의 정남이고도 없고 뭐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걔랑 사귄 기간이 꽤 되니까 겹치는 사람들이 좀 생기잖아요. 예. 이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아도. 깜빵을 갔다는 거예요. 깜빵을 간 이유가 예. 남편을 죽였어요. 와, 결국 사람까지. 근데 얘가 되게 소름 돋았던 게 똘순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 술자리에서 네 여자친구 그거 새끼가 더 이상 뭐 귀엽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아프고 이런 애들이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 아무리 귀여운 새끼여도 아프거나 다친 게 티가 나는 순간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너 때문에 화나서 해피를 죽인 게 아니라고 걔. 해피가 이제 나이가 워낙 먹으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강아지도 치매기가 오고 막 하잖아요. 그럼요.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예. 자기가 생각하는 귀여운 강아지의 행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픈 애들은 이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내가 귀여워하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그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했나? 하여튼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 꽤 있어야 된다 했대요. 그리고 약간 반영구적인 불편함이 생겼다 했대요. 심각한 건 아닌데 언뜻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티가 좀 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생겼대요. 싫은 거예요. 와, 이거 싸패다, 진짜. 근데 그때 똘순이가 그 말을 하면서 지금은 동물이지 점점 그거 진화할 거라고 걔. 내가 본 거에도 걔 분명히 사람 죽였다고. 그리고 너가 오래 붙어있었으면 너가 죽었을 거라고. 너 아니어도 걔는 누군가를 100% 죽이래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한 거라고. 뭐 그때만 해도 똘비가 뭐 그냥 그렇게까지 하겠어였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리고 똘순이는 남편을 죽여서 깜빵에 갔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사 붙었던 게 갑순이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서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몸이 일을 하다가 좀 불편해졌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거를 생활고에 의한 약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식으로 됐었대요. 근데 남편이 맨 처음에 시체로 발견됐을 때 갑순이가 하도 부검을 반대하니까 이거는 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의 다른 가족들한테 부검 동의서를 받고 부검을 했더니 다른 약물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똘순이 엄마한테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이미 엄마 지금 다 화장해서 묻어놨으니까. 그래서 아마 첫 살이 남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었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복역 중입니다. 진짜 미쳤구나. 아, 진짜 행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또 악마는 살아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같이 있던 게 그 경찰 친구였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는 거의 흔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새끼를 분양받고 막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러다가 애가 조금만 크면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아,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 그걸 뭐라 애니멀 호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애니멀 호더가 그렇게 뭐 새끼가 되고 이제 성장하면 버리고 보다도 많이 모으는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 많이 키우는 사람들? 엄청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책임지면 다행인데 그 애니멀 호더 중에 새끼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가 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강아지였을 때가 좋은 거지 개가 됐을 땐 싫다는 거잖아요. 그쵸.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 때가 좋은 거고 조금 커지면 싫은 거고. 아, 얼마나 그러니까 성장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자, 오늘도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지만 행자님이 들려주신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만 항상 행자님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항상 파이팅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행자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영적인 것도 섞여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걸 보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그런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행자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전화가 안 걸렸었나봐요, 행자님. 아유,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전화가 왔었네요. 어떻게 죄송해요. 뭐 화장실 문을 막아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간 맞춘다고 미리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버렸네. 다음번에는 이제 문을 잠깐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행자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자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이 이야기도 교훈 같은 이야기고요. 제가 요새 종종 우리 사는 이야기나 교훈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오늘은 교훈 이야기고요. 이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네. 이 교훈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뭘까? 얘기를.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흘러서 들은 건데 갑순이라고 할게요. 이 갑순이가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가 남자친구 만나서 사고를 쳤고 애를 낳아서 급하게 결혼을 했다가 근데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갑자기 결혼한 거다 보니까 네. 사실상 사이가 안 좋았고 자기 슬라에 딸 하나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좀 안 좋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붕 뜨고 막 적적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짧게 한 2박 3일 정도 국내로.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갔는데 강원도 정선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정선하면 떠오르는 게 딱 그거 하나죠. 보통 랜드. 거기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가봤대요. 재미삼아 갔는데 거기 저는 안 가봤는데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하고 뭐 밝기도 하고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파티하는 느낌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가지는데도. 예? 하여튼 뭐 그냥 잘 놀고 딱 나오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이거 알고 되게 놀랐는데 그 랜드 앞에서 나올 때 보면은 그 근처에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게 젊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맨 처음에 되게 안쓰럽게 본 게 아니라 좀 한심해 보였대요. 근데 자기가 되게 충격받았던 거는 그 노숙자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가 자기네 일행은 아니지만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랜드에서.
어떤 남자를 붙잡고 뭐 쉽게 말해서 얼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얼마만 주면 당신의 욕구를 채워드릴게요 뭐 이런 식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하하하 막 낄낄대면서 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갔대요 숙소로. 그리고 막 잘 놀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 와봤는데 뭐 자기는 별로도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 잘 끝나고 집을 딱 오는데 짐에 보통 쓰이는 칩 같은 거 있죠. 그게 하나 딸려와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게 뭔가 되게 묘하더래요. 그냥 느낌이. 예. 그리고 그냥 정리해두고 나중에 뭐 또 가는 친구 있으면 이것도 돈으로 바꿔달라 할까 이런 생각하면 그냥 잤대요. 자고 있는데 그 꿈에서 그때 그 랜드 거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막 남자분들 하시는데 처음 중고등학교 때 당구 배우면 눈을 뜨나 감나 계속 당구대가 막 상상되면서 길 혼자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랑 가자고 하면은 뭔가 좀 친구들은 안 갈 것 같고 자기 혼자 몰래 쓱 갔대요. 그 칩을 이제 꽉 쥐고 갔대요. 그래서 가서 예. 또 게임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가는 빈도수가 좀 늘긴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자꾸 어디 막 멀리까지 가고 자기 집 전세 계약도 해야 되고 딴 데로 이사 가고 막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 적금이랑 이런 거 통장을 확인하려고 은행을 갔는데 이 적금이랑 정기예금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모은 돈이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받아야 되는데 이걸 깨면은 대출 상환되고 이자 처리되고 해서 몇백만 원 이렇게 난다고 거예요. 지금 이 갑순이의 남편은 눈이 뒤집힐 일이죠. 은행 가서 막 대판 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누가 했냐 하는데 보니까 갑순이가 받은 거예요. 그 돈으로 거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이혼을 하고 내가 살다가 도박에 빠진 사람이라고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이혼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갑순이는 아니 내가 무슨 중독자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말해?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카지노 뭔가 재미 들려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무슨 중독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 되게 이상한 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고 이혼하고 뭐하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왜냐면 거의 다 자기가 갖다 썼기 때문에 뭐 받을 것도 없었고 남편도 뭐 그냥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애만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너는 뭔가 애를 키울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이제 애 양육권도 뺏겼고 남편한테 좀 드문 일이죠. 보통 양육권 엄마가 가져가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랜드에 그냥 또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고 단기 알바 뭐 할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인터넷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 많죠. 뭐 여성 우대 대출 이런 거 그런 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갔다가 물론 당연히 다 잃었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몇 번 왔다 갔다 보니까 여기서도 대출을 좀 안 주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불법 대출 전단지들이 집에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띄기 시작한대요. 보면 뭐에 귀신 씌운 것처럼 평상시에 눈에 들어오진 않던 전단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출을 되게 크게 땡긴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랜드를 갔죠. 그리고 또 다 잃죠. 저는 모르는데 이 랜드는 뭐 어느 정도 빈도수로 와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잃으면 못 오게 한대요. 근데 이 갑순이가 오랜만에 또 어떻게 큰 돈을 구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큰 돈을 구해서 갔는데 입장이 불가가 떴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힐 노릇이죠. 왜냐면 네. 갑순이 지금 빨리 따서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고 그래서 어쩌나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빚은 말도 안 되게 불었고 그러면은 어느 지경까지 가면 거기 들어간 사람한테 대신 해달라는 지경까지 간대요. 그래서 뭐 들어간 사람한테 뭐 대신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구걸 아닌 구걸을 한대요. 그렇게 하다가 그 돈도 다 날렸고 그게 서울에 다시 돌아오자니 그 불법적으로 돈 빌려주신 분들과 합법적으로 돈 빌려주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래요. 차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생각을 했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따서 갚으면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놀리던 그 짓거리를 본인이 하고 있더래요. 왜냐면 어쨌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그냥 길바닥에서 자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이랑 한번 자면 그냥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됐대요. 자기가 그 경멸하게 보던 그 처음 갔을 때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본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이랑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막 나더래요. 근데 이 화가 이 말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Yeah. You walking with that grin, I slide my chair closer. One black coffee, one sweet latte. Your laugh makes the room tilt. You trace circles on the rim. I watch your rings in the phone. Smart talk turns to a spark and I forget my phone. Tap, tap on the cup, your foot keeps time. We don't need a crowd, just your hand in mine.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gar makes it stronger.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Napkins full of half-made plans, 2 spoons, 1 shared plate. You steal the last bite slow, like you know I can't complain. Steam on your glasses, sun on the window frame. You say my name soft and the whole room changes. Tap, tap on the cup, your foot keeps time. We don't need a crowd, just your hand in mine.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gar makes it stronger.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When the track comes down, we don't move fast. We linger in the doorway like we want the hour back. Cafe dates, stay a little longer. Cafe dates, sugar makes us stronger. Cafe dates, tell me what you taste. Cafe dates, keep me in that place. 랄란 이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이 랜드한테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못하면 해외 가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외 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거지 않냐. 근데 여기는 사실상 못 딴다. 그냥 재미만 해야지. 진짜 따려면 더 테두리 밖에 있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의 얘기를 알게 됐고 그쪽 가려면 판돈이 좀 크게 필요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자기가 돈을 빌려줄 테니 일을 해서 갚을래? 라고 했대요.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일을 해서 갚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6개월 정도 주 7일 일할 수 있냐고. 주 7일로 6개월 정도 일하면 5억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일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일이 그런 일이었대요. 이게 좀 하드했대요. 이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손님이 없으면 꽁치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간 데는 되게 무슨 창고 같은 데였고 한 10명, 20명이 앉아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 조직의 하나였던 거예요. 점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보름, 한 3주 정도를 하루에 막 3, 4시간씩밖에 못 자고 했대요.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대요. 그냥 빨리 6개월 끝나서 5억 받고 이 5억으로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빚 갚고 새 인생 시작해야지 밖에 없었대요. 머릿속에. 그렇게 한 3주 정도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하다가 그 매니저 같은 애가 자기를 뺨을 툭툭 치면서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너가 몇 살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나이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갑순이가 대학생 나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입학을 했지만 중간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요새는 막 휴학도 하고 어학연수 갔다 와 이러잖아요. 졸업이 좀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대학생이라고 우겨볼 만한 나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을 하나 하더래요. 네 또래 여자애들을 낚아오면 한 사람당 2억 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데리고 오면 6개월 뒤에 7억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애초에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근데 자기가 정신이 나간 건지 뭐에 씌인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 친구들 다 전화 돌려보고 오랜만에 다니던 학교 가고 막 후배들 만나면서 밥 사 먹이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걔네가 또 돈을 엄청 줬었대요. 처음에. 예. 꽃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막 명품도 사고 잘 꾸미고 하니까 갑순아 너 요새 되게 잘 나가나 보다 뭐해 이러면서 갑순이가 걔네가 준 대본대로 마치 뭔가 자기가 일을 하다가 그 돈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 이런 쪽에 소질이 있나 싶었대요. 처음엔. 그렇게 해서 6명인가 7명을 데리고 왔대요. 네. 그리고 이 6명, 7명이 여기 뭐 하는 데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뿔뿔이 찢어졌고 근데 이 와중에도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한테 죄책감이 조금도 없이 자기는 6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12억에 5억이면 17억이다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27억으로 바로 게임을 넣을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게임을 넣을지 근데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없었대요.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지나다가 6개월쯤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여행용 가방 있죠. 여행용 가방에다가 돈을 5만원짜리로 쫙 쌓아서 주더래요. 고생했다고. 그럼 이제 갈 거냐고 집에. 그러니까 갑순이가 뭔 소리냐고. 그때 말해준 게임 하는데 어디냐고. 맞다 너 게임하려고 돈 버는 거지? 하면서 차를 태우더래요. 그리고 갑순이는 또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을 하고 그 돈도 다 날렸고 대출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갑순이의 부모님이 노후로 마련하고 있던 아파트 팔고 어디 시골에서 물려받은 땅 같은 거 다 팔고 해가지고 빚이고 뭐고 이제 다 청산을 한 거예요. 엄마는 막 지금 그저 머리에 흰 수건 하는 거 그거 하고 누워있지.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 뻐끔뻐끔 태우시지. 난리 난 거죠. 그냥 한순간에 온 집안이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막 울면서 자기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싹싹 빌었대요. 그렇게 갑순이는 잘 손을 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면 좋은 내용인데 보통 광고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안 그러죠. 근데 갑순이가 이 게임에 다시 손을 대요. 또 한동안 열심히 일하는가 싶더니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잘 잃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땄을 때마다 사실 갑순이 나이에 좋은 스펙을 가진 대기업을 다니건 전문직으로 해도 못 벌 돈을 한 번에 벌어보내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해주신 얘는 대학교도 자퇴하고 그랬으니까 취업할 수 있는 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아도 이게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딸 때는 몇 천만 원도 따던 애가 네. 열심히 일해서 막 100몇십만 원 받으면 이게 돈으로 보이겠냐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정신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잡았지만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이게 돈이 한 6, 700 이렇게 모으니까 다시 이제 손가락이랑 이렇게 꿈틀꿈틀 하더래요. 그리고 그 게임장 걔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서 또 게임을 하는데 또 거의 다 잃었대요. 다는 아니고 왜에서 한 600 가져갔으면 한 500 잃고 100만 원 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맨 처음 이 게임을 소개시켜줬던 그 양반이 그 말을 하더래요. 너 빚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너 보니까 한 예. 4판, 5판 하면 2판 정도는 이기더라, 3판 치고. 그러면은 차라리 아싸리 진짜 큰 판 가서 한 번 이겼을 때 그냥 바로 빠져버려라. 아이고.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판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판돈을 일단 빌렸고 게임에서 역시나 패기 있게 올인했다가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리고 갑순이는 별사태로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발견됐을 때 몸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냐면요. 돌비님한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직업이 좀 특이한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있어요. 그 중에 한 명한테 들은 거예요. 아, 참 흔한 독에 빠진 사람 이야기였고요. 야. 오늘의 교훈은 독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쨌든 뭐 짧게 표현을 해주시긴 한 거죠. 지금 이야기 자체가. 친구가 저한테 충격받아서 막 이런 얘기하다가 진짜 독에 빠지면 이렇게까지 간다,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 한 거였는데 네네. 사실 듣고 너무 불쾌한 내용이 많았어요. 지금 많이 줄인 거구나.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이것도 있었어요. 단기 알바인데 돈을 본인이 생각해도 터무니없이 많이 주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여러분들 행자님이랑 저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하면 유튜브 가이드란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그나마 좀 돌려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